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건요. 이게 개발행위 허가받아야 되는 사항인지 아니면 허가 안 받고도 할 수 있는 행위인지를 구분하는 문제 있죠. 이걸 시험에서 잘 내거든요. 자, 밑에 보시면 자, 아래 표에 해당하는 행위를 개발행위를 하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시장, 특자유사, 시장구주에게 허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다만 아래 표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를 하더라도 이 개발행위가 자,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있습니까? 그럼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해서 개발행위 아래 박스에 있는 개발행위 하고자 할 때는 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도시군계획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공법에서 얘기하는 대표적인 공익사업을 얘기하거든요. 총 3가지 사업을 도시군계획사업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는 도시개발사업 있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배우는 우리가 정비사업 있죠? 이 3가지 사업을 도시군계획사업이라고 부르거든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3가지 사업을 도시군계획사업이라고 부르는데 이 도시군계획사업은 일종의 공익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익사업에서 개발행위 하고자 할 때는 허가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 6가지 좀 이따 보게 되는 개발행위는요. 이 개발행위가 공익적인 개발이니까 아니면 사적 개발이니까 사적 개발행위다 보니까 아무래도 난개발도가 높아요. 그래서 허가권자한테 허가받으라는 겁니다. 자, 밑에 가시면 박스에 안에 보시면 1번에 건축물을 건축한 행위 있습니까? 박스 안에 1번 있죠? 그 다음에 2번 가시면 공작물 설치하는 행위 있죠? 이 공작물을 하면 사람이 인공의 힘을 가해서 설치하는 시설물들을 공작물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공작물 설치하는 행위도 반드시 허가받아야 됩니다. 자, 3번 가시면 토지에 형질 변경이 있습니까? 자,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한다는 것은요. 절토 있죠? 흙을 깎는 거. 성토는 흙을 쌓는 거. 정지는 쌓은 흙을 고르는 거. 그 다음에 포장 있습니까? 등의 방법으로 토지에 형상을 변경하거나 공유수면 매립하는 행위 있죠? 이 행위를 토지 형질 변경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 형질 변경하는 행위 하고자 할 때도 허가 바꿔야 됩니다. 자, 다만 이 토지 형질 변경하는 목적이요. 경작 목적 있죠? 그 2번째 줄인 가시면 그 다만 나옵니까? 오른쪽에 형질 변경 오른쪽에 보시면 자, 다만 경작 목적에 토지 형질 변경은 제한한다 나 있죠? 그러면 형질 변경을 할 때 경작 목적으로 하는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받는다, 안 받아도 된다? 안 받아도 된다는 거죠? 자, 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 형질 변경은 제외된다는 말은 허가 안 받는다는 겁니다. 인접 토지의 관계나 배수, 농작업에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영향을 미치면 안 돼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형질 변경하거나 아니면 지금 지목에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있습니까?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를 하더라도 단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은 제외란 말은 허가 안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개념을 잡으시느냐 하면 만일에 우리가 토지 형질 변경할 때요. 자, 기존에 이게 전이었는데 이걸 대로 지목을 만일에 변경하는 것은요. 허가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전을 대로 바꾸는 것은 허가 받아야 돼요? 형질 변경할 때는 지목을 변경하는 형질 변경은 허가 받아야 된다고요? 근데 지목을 전을 답으로 만일에 변경하는 것은 허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위에 거는 허가 받아야 되고요. 밑에는 허가 안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개념이 이해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가시면 토석 채취 있습니까? 자, 흙토자에 돌석자인데 흙이나 모래, 자갈바위 따위를 채취하는 행위 있죠? 이 채취할 때는 허가 받아야 되는데요. 자, 근데 이 토석 채취가요. 자, 첫 번째 줄 마지막 하시면 다만 토지 형질 변경 있습니까? 자, 형질 변경 목적으로 하는 토석 채취는 허가 안 받아도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 형질 변경을 하게 되면 흙을 깎아야 돼요. 절토란 걸 해야 된다고. 그러면 흙을 절토하는 과정에 나오는 흙이나 모래, 자갈바위 따위를 채취하는 것은 형질 변경할 때 이미 허가받았거든요. 형질 변경할 때 이미 허가받았으니까 허가 안 받아도 되는데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순 토속 채취 있죠? 단순한 토속 채취는 할 때 반드시 허가 받고 해야 됩니다.
자, 이제 5번 가시면 거기 토지 분할 있습니까? 자, 토지를 분할하는 지역이요. 자, 녹지나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 같은 데서요. 자,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은 토지 분할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개발행위가 겪어야 됩니다. 이게 일종의 그 기획 부동산들 때문에 그래요. 이 지역에서 토지 분할을 관계 법령에서 인허가 안 받았는데 분할하고자 할 때는 개발행위 허가받고야 된다고요? 자, 이제 6번 가시면 물건 쌓아놓기 있습니까? 단 물건 쌓아놓은 행위가요. 어느 지역에서는 허가받아야 되냐면 녹지나 관리, 자연환경 본 적 있습니까? 농림지역은 물건 쌓아놓을 때는 허가 안 받습니다. 농림지역은 위에 포함되는 거라고요? 토지 분할. 여기만 농림지역 포함되는 거고 물건 쌓아놓기는 녹지나 관리, 자연환경 분쟁은 포함됩니다. 이 지역에서 내 집 담장이나 울타리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곳에 물건을 몇 월 이상? 1월 이상요? 쌓아놓을 행위할 때는 반드시 개발행위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 밑에 6번 있습니까? 자, 그러면 2번 가시면 변경 허가란 말 나있네요. 자, 나중에 이 사적 개발행위 하는 자가 허가권자들한테 개발행위 허가받고 나서 허가받은 내용을 다시 변경하고 싶어요? 그 밑에는 다시 허가권자한테 변경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래에 경미한 사항이 있습니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들에게 뭐만 하면 된다고? 통지만 하면 된다는 거죠. 내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다는 것을 통지하면 됩니다. 자, 사업기간이 지금 연장됩니까? 단축됩니까? 사업기간이 단축되거나 아니면 부지 면적이나 연면적이 5% 범위에서 축소된다는 거죠. 사업기간이 단축되거나 아니면 부지나 연면적이 5% 축소되는 것은 좀 경미한 상황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변경하고자 할 때는 허가권자한테 뭐만 하면 된다고? 통지만 해주면 된다는 거죠. 별도로 변경을 받을지 알고요. 자, 거기 57페이지 맨 하단에 있습니까? 자, 이제 58페이지 가시면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행위 나와 있습니까? 자,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 할 때는 허가받지 않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동그란 1번 가시면 재해복구나 재난을 위한 응급조치 있습니까? 응급조치 할 때는요,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단 나중에 응급조치 취하고 나면요, 응급조치 했다는 사실을 1개월 내에 허가권자한테 신고만 하면 된다는 거죠. 내가 이 응급조치 했다는 것을 허가권자한테 신고하면 된다고요. 그리고 밑에 가시면 건축법에 따라 신고 대상이에요, 허가 대상이에요? 신고 대상이라고.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에 증개재축 있죠. 신고하고 설치하는 건축물에 증개재축 할 때는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면행위 보시면 거기 2번에 공작물 설치 있죠. 자, 우리 공작물 설치할 때요, 동그라미 2번 가시면 오른쪽에 녹지나 관리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 있습니까? 자, 우리가 녹지나 관리 농림지역 자연환경 본적은 빠지고요. 자, 녹지나 관리 농림지역에서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것은 계속 농사지을 목적인 거거든요. 근데 허가 안 받아도 되는데 우리 농업용 비닐하우스 안에다가 육상으로 양식장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낚시 카페? 이런 거 하려고 만든다는 거거든요. 이때 육상으로 양식장 만드는 것은 허가 받아야 됩니다.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것은 허가 안 받아도 되는데 비닐하우스 안에다가 육상으로 양식장 만드는 것은 허가 받고 해야 돼요. 자, 밑에 가시면 이제 토지 분할 나 있습니까? 자, 사도법에 따라 사도개설 허가받은 토지 분할이거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나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 분할 있죠? 그래서 토지의 일부를요, 이번에 우리 구청 청사나 주민센터 부지와 같은 공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 분할은요, 크게 난개발 관련했거든요. 이때는 허가 안 받아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행정재산 중 용도 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 재산을 매각, 교환,
양려하기 위한 이 분할도 이때는 허가 안 받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허가 사항인지 허가 안 받아도 되는 사항인지를 구분하는 문제 있죠? 올해 제가 보기엔 이게 나올 것 같아요. 예상 문제가요. 이거 잘 구분하는 문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 받으려면요. 허가를 받는 절차는요. 자, 먼저 신청인이 이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가지고 이 신청서에다가 자, 계획서를 첨부를 해야 되는데요. 이 계획서 첨부를 할 때 계획서 내용 속에는 4가지 내용을 첨부한 계획서를 신청서와 함께 이걸 허가권자한테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허가권자는 제출 일로부터 15일 이내에요. 자,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되면요. 자, 불허가 사유를 반드시 문서로서 통지를 해줘야 되고, 신청인에게. 자, 만일에 허가 처분을 해주게 되면요. 허가증이 있습니까? 허가증이라는 것을 반드시 신청인에게 교부를 해줘야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청인이 허가권자한테 계획서 첨부해서 제출할 때 계획서 내용 속에는 먼저 첫 번째로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위해 방지 있죠. 그 다음에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이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된다고요? 자, 다만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있죠. 개발밀도 관리구역은요. 어차피 기반시설 설치가 좀 곤란한 지역이거든요. 곤란한 지역이다 보니까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추가적으로 개발시설 설치가 곤란해요. 자, 이제 그러면 오른쪽 가시면 처분기간 나 있습니까? 그럼 허가권자는 개발행위가 신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에 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 내용이나 불허가 처분의 사유를 서면이나 국토용 정보 체계를 통해서 알려야 된다는 거죠. 이때는 반드시 문서로 알려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허가권자가요. 허가 처분을 해줄 때 자, 조건이라는 걸 달아서 허가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허가권자가 제시하는 조건은 어떤 조건이냐면 아까 계획서에 첨부했던 4가지 있습니까? 그래서 밑에 보시면 조건부가에 민간의 이행보증금지시 밑에 조건부가 나 있습니까? 허가권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나 위해 방지 2, 환경오염 방지 3, 경관 조경 4 등에 관한 조치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 허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허가권자가 허가를 해줄 때 조건을 달았으면 신청인한테요. 내가 제시한 조건 제대로 이행할래 안 할래 신청인에게 의견을 청취해봐야 되겠네요. 그럼 신청인이 허가권자가 제시한 조건을 이행하겠대요. 그런데도 허가권자 입장에서는 잘 믿음이 안 가거든요. 그럼 내가 제시한 조건 이행한다고 했으니까 얼마 금액을 이행보조금으로 예치하게 할 수 있거든요. 다만 이 신청인 어떤 신청인에게만 민간 신청인에게만 이행보조금 예치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민간 신청인이 허가권자가 제시한 조건을 잘 이행 안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민간 신청인에게는 이행보조금을 예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아래 박스 있습니까? 박스에 해당하는 자는 이행보조금을 예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국가나 지자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나 아니면 공공기관이 있습니까? 이 시행하거나 지방공사 있죠? 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이행보조금을 예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누구에게만 이행보조금을 예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간에게만 이행보조금을 예치하게 했었다고요? 만일에 이 개발행위가 신청한 사람이 자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이 LH공사나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이행보조금을 예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민간이요. 조건부 허가할 때 이렇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는 사유 있죠. 사유는 총 5가지.
사유에 해당이 되면 이행보조금 예치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스 안에 보시면 밑에 이행보조금 예치 사유 나 있습니까? 그 1번에 보시면 토지에 굴착이 있습니까? 자, 2번 가시면 비탈면에 적용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토속에 발파 있죠? 자, 네 번째 가시면 차량의 통행이 있습니까? 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자, 다섯 번째 보시면 기반시설 설치나 그 필요한 경우 있죠? 기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이 다섯 가지 경우에 해당되면 이행보조금 예치할 수 있다는 거죠? 일명 이거 줄여서 굴비 발차기 다섯 가지 사유에 해당되면 이행보조금 예치하게 할 수 있다고요? 거기 제가 밑줄 그어놓고 그 동그라미 쳐놓은 거 있죠? 굴착, 발파, 비탈명 이런 거 있죠? 쭉. 자, 그럼 이제 60페이지 가시면요. 그러면 나중에 이 민가는요. 조건부 허가할 때 이행보조금은 얼마를 예치할 수 있냐면 총 공사비의 20% 범위 내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만일에 민간이 허가권자가 제시한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고 준공소를 하게 되면요. 준공소가 받을 때 예치시켰던 이행보조금 다시 반환해 줘야 됩니다. 그 밑에 있습니까? 자, 이제 3번 가시면 허가 기준 나와 있나요? 그럼 허가권자가요. 허가 처분이라는 걸 해줄 때는요. 허가해주는 기준에 자,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허가란 걸 해주겠지만 만일에 허가 기준에 하나라도 어긋나게 되면 불허가 처분을 해버립니다. 자, 그러면 허가권자가 제시하는 허가 기준은 총 5가지 허가 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되는데, 자, 먼저 첫 번째로 개발행위 허가 규모에 적합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 도시군 관리 계획이나 성장 관리 계획 내용에 어긋나면 안 되고요. 세 번째로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허가권자가 허가 처분해 줄 때는 공익사업이 더 중요합니까? 사적개발이 더 중요합니까? 공익사업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도시군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주변의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해당 개발행위에 대해서 기반시설 설치나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한 5가지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는 허가 처분이라는 걸 해주겠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허가 기준의 첫 번째로 개발행위 허가 규모에 적합해야 되는데, 자, 밑에 가시면 거기 박스 안에 보시면 개발행위 허가 규모 나와 있습니까? 허가 기준의 밑에 어딘지 찾으셨어요? 60페이지. 그 보시면 다음에 해당하는 개발행위 규모란 토지 형질 변경 면적을 말해요. 형질 면적 규모에 적합할 거 나와 있죠. 이 경우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 지역에 만일에 걸치게 될 때는 각각의 용도 지역의 개발행위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나와 있습니까? 자, 그래서 또 밑에 가시면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나와 있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개발행위 허가 규모라는 것은 아까 개발행위 허가 받는 사항 중에서 토지 형질 변경 있죠? 형질 변경 면적 규모에 적합해야 되는데, 자, 그럼 앞으로 토지 형질 변경을 할 때는요. 자, 만일에 형질 변경하려고 하는 지역이, 허가받으려고 하는 지역이 보전 녹지나 자연환경 보전지역 있죠? 에서는 형질 변경하는 규모가 얼마 미만? 5,000제곱미터 미만일 때만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토지 형질 변경을 받으려고 하는 용도지역이요. 주거나 상업,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지역에서는 형질 변경하는 규모가 얼마 미만? 1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만 허가받을 수 있어요. 이 규모에 적합하지 않으면 허가 안 해줍니다. 자, 이제 나머지 3개 지역 있습니까? 공업이나 관리, 농림지역 있죠? 이 3개 지역에서는 형질 변경하는 규모가 얼마 미만? 3만 미만일 때만 허가를 해준다는 거예요. 아, 기준은 5천, 1만, 3만인데 이 규모는 다 미만입니다. 미만. 여기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나 있습니까? 동그라미 3번 거기 있죠? 보존 녹지나 자연환경 분야에서는 얼마 미만? 5천 미만이고. 자, 1번에 주거, 상업, 자연 녹지나 생산 녹지 지역에서는
1만 미만이고, 그 다음에 2번 가시면 공업이나 관리 농림지역은 3만 미만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번에 그 개발행위 허가받으려고 하는 그 지역이요. 자, 여기는 전체를 허가받으려고 하는데 이쪽은 보전 녹지이고 이쪽은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받을 때 두 개의 용도지역에 걸쳐가지고 현결 변경할 때는요. 면적이 큰 지역 적용한다는 거죠. 면적이 큰 지역. 두 개의 용도지역에 걸쳐있을 때는 어떻게 적용한다고? 각각 적용한다고 할까? 현결 변경할 때 규모 개발행위 허가받을 때는요. 그러면 보전 녹지지역에서는 이 규모가 얼마 미만일 때? 보전 녹지지역에서는 현결 변경할 때 이 규모가 5천 미만일 때만 허가받을 수 있고, 주거지역은 1만 미만? 아니, 적어놨잖아요, 여기. 주거상업. 그래서 주거지역이거든요. 아니, 주거지역이 6개 지역이 있잖아요. 1, 2종 전혀, 1, 2, 3종 일반, 준주거지역도 다 주거지역이잖아요. 이 주거지역에서는 현결변경하는 규모가 얼마 미만? 1만 미만일 때는 허가받을 수 있다고요. 규모가 각각입니다. 두 개 용도지역에 거치있을 때는요. 자, 이제 두 번째 가시면 거기 도시관리계획이나 성장관리계획 내용이 어떠하지? 아니할 것 났습니까? 자, 3번에 도시공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났습니까? 이 경우 개발행위가 그 도시공계획 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한테 의견은 들어봐야 되겠네요. 자, 4번에 주변 지역의 토지용 쉘터나 토지용 계획, 건축의 높이,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수 습지의 배수나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잘 이룰 것 났습니까? 해당 개변에 따른 기반시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한 이 5가지 기준에 모두 적합하면 허가를 해주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허가권자가 제시하는 그 허가 기준에는요. 앞으로 개발행위가 신청한 사람이 이 개발행위 하면서 자금 있죠. 자금은 어떻게 조달해라 하는 이것은 허가 기준에 있다 없다. 자금 조달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없습니다. 사업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이건 자금 조달 기준은 없다고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서 자, 성장관리계획 내용에 어긋나면 허가를 안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이 성장관리계획은요. 이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인데, 자, 그러면 우리 성장관리계획은요. 수립하기 전에 먼저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는 것을 지정해야 되는데, 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는 것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 있죠? 높은 지역은요. 그만큼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면요. 그만큼의 난개발 우려가 조금 더 높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을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은요. 지정하는 대상 지역은요. 앞으로 우리 용도지역 중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 있죠?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그만큼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면 난개발 우려가 높다 보니까 어느 지역의 대상 지역이 지정하냐면 우리 녹지 있습니까? 녹지나 관리, 농림, 자연환경 분석은 앞으로 이 지역이 그만큼 성장이 잘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면 그만큼의 난개발 우려가 높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이미 우리 용도지역 중에서 성장할 만큼 성장해버린 지역은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더라도 그만큼 난개발 우려가 좀 낮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용도지역 중에서 주거나 상업, 공업지역 있습니까? 이 지역은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부분에 허가 기준의 구분 나 있습니까? 그러면 세부적인 허가 기준은 지역의 개발 사항이나 기반성의 현황 등을 고려해서 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요. 시가화용도 있습니까? 용도지역의 제한에 대한 허가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 상업, 공업적 있고 유보용도지역 있습니까? 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 중에 하나는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지역 있습니까? 그 다음에 보존용지 지역 있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 기준을 강화 중에 하나는 보전관리나 농림,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본저, 자, 생산녹지, 보존녹지 지역 있습니까? 자, 이 지역은요, 이렇게 허가 기준을 나눌 때 세 가지 세부적으로 나뉘는데, 먼저 4번 가시면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권자 있습니까? 성장관리계획 구역도 결국은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서 나온 거다 보니까 이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자, 녹지나 관리, 농림, 자연환경 부족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성장관리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개발 수요가 많아 난개발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돼서 우려되는 지거나 주변의 토지용이나 교통요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된 지역,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토지용 규제 기본에 따른 지역 지구 등으로 토지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된 지역이나 그 밖에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그 용도 지역이 어느 지역에서만 녹간 농자, 녹지나 관리, 농림, 자연환경 지역 안에서만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해석하면 주거나 상업, 공업적은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이 아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할 때요. 이 지정은 개발의 허가권자가 지정하는데 이 지정권자들이 지정할 때 지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지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국장이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대통령령이란 말은 시행령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보통 수립기준, 지정기준 나오면 국장이 정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성장관리 있죠? 성장관리계획 구역 이거 지정기준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요? 박스 밑에 작은 삼각형 있습니까?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거죠? 그럼 이거 나중에 지정할 때 주민의견 청취를 공고열람에서 14일 하고 지방의회에서 청취하고 협의심의, 수립 고시한다는 거죠? 자, 이제 2번 가시면 성장관리계획이라고 나있습니까? 자, 그러면 앞으로 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대상 지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해야 되는데요. 자, 이 성장관리계획 내용 속에는 밑에 있는 박스에 있는 5가지 내용이 있습니까? 이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는 거거든요. 도로공원 등 기반세대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까? 이번에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까? 건축물의 배치나 형태, 색채, 높이 있죠? 환경관리계획이나 경관계획,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을 정하는 이 사항들에 대해서는 성장관리계획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성장관리계획에 1번하고 2번 내용 있죠? 1번, 2번. 기반세대 배치와 규모,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이거 앞 시간에 봤던 내용 기억납니까? 바로 앞 시간에. 바로 앞 시간에 우리 지구단위계획 내용 배우셨죠? 54페이지에. 54페이지 가시면 지구단위계획 내용에서 3번 뭡니까? 기반세대 배치와 규모고 5번이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체관도, 체제한도 있죠? 성장관리계획 1번, 2번 내용 있습니까? 거의 비슷하죠? 자, 근데 우리 지구단위계획 6번에 보시면 건축물의 배치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계획 있죠? 근데 성장관리계획 3번 보시면 건축물의 배치나 형태, 색채까지만 있고 건축선 없어요? 건축선은 지구단위계획에는 포함시키는 건데 성장관리계획에는 포함시킨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 물어보면 찾겠습니까? 이 성장관리계획 이거 수립 기준 있죠? 이 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시행령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장관리라는 말 나오죠? 성장관리라는 말 나오면 구역 지정 기준이나 계획 수립 기준 있죠? 다 국장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합니다. 아, 이것만 좀 틀려요. 우리 국토계획법 파트에서 보통 지정 기준, 수립 기준 나오면 거의 국장이 정하거든요? 근데 이것만, 성장관리 이것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장관리계획 수립하게 되면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성장관리계획 수립한 지역에서는 어떤 혜택을 주냐면 우리
국토계획법에 따른 건폐율 용적률 기준을 완화해 주거든요. 자, 만일에 아까 계획관리적 있죠? 계획관리적에다가 성장관리계획구역 정해서 계획 수립하게 되면 우리 계획관리적은 원래 40 이하인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지역에서는 건폐율을 얼마까지 완화해 주냐면 50으로 완화해 줍니다. 그리고 계획관리적은요. 원래 용도지역 행위제한을 보면 용적률이 100이거든요. 근데 성장관리계획 수립하면 이때 용적률을 125%로 완화해 줍니다. 자, 그리고 생산관리하고 농림지역하고 녹지지역 있습니까? 생산관리나 녹지지역에다가 성장관리계획 수립하게 되면 이 지역은 원래 20인 지역이에요. 세 개 다. 생산관리, 녹지지역은 다 20인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 지역에서는 건폐율을 얼마까지 완화해주냐면 30으로 완화해줍니다. 다만 이 지역에서는 용적률은 계획관리처럼 완화 안 해줘요. 용적률은 어디에서만? 계획관리에서만 125로 완화해준다고요? 밑에 지역은 용적률 완화해줍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이 성장관리계획 수립했던 사람은요, 이 성장관리계획에 대해서 자, 이걸 몇 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 주냐면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야 됩니다. 자, 성장관리계획 이 수립권자는요, 자, 밑에 동그라미 3번하고 동그라미 4번 있습니까? 건폐율을 완화하고 용적률을 완화했죠? 성장관리계획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도 시, 군, 초래로 정한 비율까지 건폐율 완화 중에 할 수 있는데 계획관리는 얼마까지? 50까지 완화해주고 생산관리나 녹지지역은 30까지로 완화해주고요. 자, 성장관리계획구역 내에서 계획관리지역에서는 125% 이하 범위에서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 군, 초래로 정한 비율까지 용적률을 완화 중에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장관리계획 수립했던 수립권자는 성장관리계획에 대해서 대통령령을 정한 바에 따라서 타당성 여부는 몇 년마다? 5년마다 재검토하는 거죠? 자, 이제 62페이지 가시면 양갈 5번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나 있습니까? 나중에 이 허가권자가요, 개발행위 허가 줄 때 허가해주는 6가지 행위 중에서 자, 1번에 있는 건축물의 건축부터 4번에 있는 토속재지 있습니까? 이 개발행위에 대해서 나중에 허가해 줄 때는요, 허가해 주기 전에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해 줘야 됩니다. 4가지 개발행위에 대해서는요. 자, 밑에 가시면 관계행정위 관장은 건축물의 건축 하나, 공작물 설치 둘, 토지 연결 변경 셋, 토속 설치 넷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개발행위 허가거나 변경허가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승인, 협의하려면 중앙이나 지방도시내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거죠. 4가지 개발행위 허가 줄 때는요. 자, 오른쪽 가시면 허가의 효과에서 이번에 중고검사 나옵니까? 양갈 2번에. 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연결 변경, 토속 채취에 대해서 허가받은 자는요. 그 개발행위 마치면 허가권자에게 뭐도 받으라고? 중고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가요. 나중에 건축물의 건축부터 토속 채취까지 4가지 개발행위 마치게 되면 허가권자한테요. 뭐까지 받아야 되냐면 중공검사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럼 밑에 토지 분할이나 물건 쌓기 있습니까? 이 2가지 개발행위는요. 자, 위에 있는 건축물의 건축부터 토속 채취까지 행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난개발 우려가 클까요? 좀 낮을까요? 토지 분할이나 물건 쌓기 행위는 위에 4가지 행위에 비해서 난개발 우려가 좀 낮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2가지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나 중공검사 안 받아도 됩니다. 토속 채취까지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받고 중공검사 받으면 되는 거지. 토지 분할이나 물건 쌓기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나 중공검사 안 받아도 돼요. 자, 그러면 거기 밑에 가시면 원상회복 나 있습니까? 자, 만일에 허가권자가 개발행위를 신청한 사람이 허가받지 않느냐고 개발행위하거나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 하게 되면요. 그 자에게 그 토지에 원상회복 명할 수 있거든요. 근데 허가권자가 원상회복 명령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않게 되면 이때는 자, 개발행위 허가 받은 자가 예치한 아까 이행보증금 있죠? 사용해서
자, 원상 회복할 수 있거든요. 이 경우 잔액이 있을 때는 즉시 그에게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자, 만일에 이 개발행위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지 않고 건축하거나, 자, 만일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 받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합니다. 아주 세요. 자, 이제 자책하시면 62페이지에 개발행위 허가 제한 나 있습니까? 자, 제가 아까 개발행위 허가는 이 사람들한테 허가받아야 된다고 했죠? 만일에 사적 개발행위 하려면. 자, 근데 이 허가권자들이 가진 허가권을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사람은 허가권자보다는 아무래도 급이 높으니까 이들이 가진 허가권을 제한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누가 제한할 수 있냐면, 자, 국장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 있죠? 이들은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데, 다만 모든 지역에서 다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딱 5개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이제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자, 아래 박스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도시군 관리 획세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이나 지방도시 내 심의 거쳐서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만 3부터 5까지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고 안 거치고? 안 거치고 1회 2년 범위에서 제한기간 연장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개발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그 밑에 박스에 있습니까? 자, 1번에 보니까 거기가 녹지나 계획관리지역이라는 거죠.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리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거나 우량농지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자, 이번에 보시면 도시군 그 개발행위에 의해서 자, 주변의 경관이나 미관, 문화재 등이요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2번 동그라미 2번. 자, 동그라미 3번 가시면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 수립될 경우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나 있습니까? 제 말이 틀렸나요? 지금 눈 뜨고 자는 거 아니죠? 자, 4번 가시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있습니까? 자, 5번 가시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있죠? 자, 그러면 이 5개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데 이때는 한 1회 3년 범위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만 3부터 5까지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때 1회 제한할 때는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3년간 제한할 수 있거든요. 자, 근데 3부터 5까지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똑같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1회 3년간 제한할 수 있는데 다만 이 3개 지역에 대해서는요 1회 2년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 3번, 4번, 5번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1회 2년 연장할 때는요 이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안 거치고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번, 2번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 기간이 연장이 안 돼요. 1번, 2번 지역은. 그럼 최장 몇 년간 제한할 수 있을까요? 3년간 제한할 수 있는 거고 3번부터 5번까지 지역은 3년 제한하고 2년 더 연장할 수 있죠. 그럼 최장 몇 년간 제한할 수 있을까요? 5년간 제한할 수 있겠네요. 3년에 2년 더 연장할 수 있으니까 최장 5년간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물어본다는 거거든요. 시험에서. 그래서 3번, 4번, 5번 지역만 연장이 됩니다. 나머지 지역은 연장이 안 돼요. 자, 이제 양걸 2번 가시면 절차가 있습니까? 그럼 개발행위 허가 제한하는 자가 국장,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기 전에 제한하려는 지역의 시장군수한테 반드시 의견을 들어봐야 되고 국장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개발행위가 제한하려면 간보나 공보에 게재하여 제한 지역이나 사유, 대상행위나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게재도 해야 됩니다. 그럼 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요 해당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제한할 사유가 없었다고 인정하면 제한기간이 끝난 후 끝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자, 개발행위가 제한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를 하라는 거죠? 자, 64페이지 가시면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기속 나 있습니까? 자, 이게 작년에 단독 문제로 나왔거든요. 자, 이제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 받은 자가 자, 개발행위를 다 마치고 나면요. 자, 이제 새로 개발행위 내에서 새로 설치한 자, 공공시설이 존재할 수 있고 자,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종래에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개발행위 허가 받은 자가 우리 이건 개발행위 허가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도시계획시설 사업하고 똑같이 적용됩니다. 개발행위 허가하고 도시계획시설 사업 두 가지 다 적용된다고요?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사업이나 개발행위 허가 받은 자가 자, 만일에 행정관청이 개발행위 허가 받아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요. 이건 비행정관청도 마찬가지인데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이 있죠.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소유권을 기속을 시킨다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사업하거나 아니면 개발행위로 인해서 자, 새로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땅에 자, 새로운 구청 부지를 지었어요. 그럼 구청 새로 설치한 구청에 대해서는 이걸 누가 소유권을 넘겨줘야 될까요? 수성구청? 수성구청한테 소유권을 넘겨줘야 된다고. 이들이 개발행위가 받아가서 설치한 행정관청이든 비행정관청이든 자, 근데 자, 만일에 개발행위나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인해서 자,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우리가 구청이 지금 저쪽에 있잖아요. 수성구청이 범어동 그쪽에 있잖아요. 수성구청이. 근데 이번에 새로 공공사업을 해가지고 연호지구에다가 수성구청 짓게 되면 새로 지은 수성구청에 대해서는 수성구에 소유권을 넘겨줘야 되겠죠. 그러면 기존에 범어동에 남아있는 종래 공공시설은 어떻게 될까요? 종래 공공시설 범어동에 남아있는 종래 옛날 구청 부지는 아까 개발행위 받은 자가 행정관청 있죠? 행정관청한테는 종래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귀속시키고요. 비행정관청 있죠? 비행정관청에는 자, 나중에 기존에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양도하는 게 가능합니다. 파는 게 가능하다고요? 자, 밑에 보시면 1번에 자, 개발행위 허가 받은 자가 행정청의 경우 있습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 설치하거나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지만 종래 공공시설은 지금 개발행위 허가를 누가 받았어요? 행정청이에요? 행정청에게 어떻게 무상으로 귀속이 된다는 거죠? 자, 이번에 개발행위 허가 받은 자가 지금 행정청이 아니죠? 그럼 개발행위 허가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지만 용도가 폐지되는 종래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 상당한 범위에서 개발행위 허가 받은 비행정관청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법에는 이렇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무상으로 귀속되는 게 아닙니다. 비행정관청에게는요. 소유권을 넘겨주는 게 아니라고요.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범위에서 종래 공공시설은 양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귀속되는 게 아니라. 이거 단어 살짝 바꿔요. 나중에 공공시설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을 하려면 해당 공공시설 속한 관리청한테 의견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걸 작년에 물어봤거든요. 우리 시험에서 단독 문제로요. 자, 그래서 우리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서 작년에 시험에 뭘 물어봤냐면 이거 공공시설의 귀속 있죠. 이거 한 문제하고 또 뭐 물어봤냐면 아까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 있죠. 대상지역이 어딘지 이거 각각 물어봤다고 이 파트에서 한 문제씩. 그래서 올해는요 뭘 물어볼 확률이 높냐면 이 파트에서요 아까 개발행위 허가받아야 되는 사항하고
허가 안 받은 사항이 있죠? 비교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거든요. 이 파트는 작년에도 두 문제 나왔고 올해도 두 문제 정도 나올 확률이 되게 높다고요. 개발형과 파트는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자, 우리 문제집 88페이지 가시면 개발형 허가에서 1번에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 요하는 사항 물어보고 있습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 물어보는 거예요. 자, 기억에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것은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비닐하우스,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거. 자, 아까 우리 허가 안 받은 사항 중에 녹지나 관리, 농림지역에서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것은 허가 안 받아도 돼요? 이 지역에서만 안 받는다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는 받아야 돼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에서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건 허가 받아야 됩니다. 자, 니은에 도시공계획사업으로 공유수면 매립하는 행위는 왜 안 봐도 돼요? 공익사업이 하니까. 도시공계획사업이 공익사업에서 공유수면 매립할 때는 허가 받아도 됩니다. 자, 이것에 토지 형질 변경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속 개체할 때는 아까 토지 형질 변경 목적으로 하는 토속 개체는 허가 받아도 돼요? 근데 형질 변경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순한 토속 개체는 허가 받아야 됩니다. 자, 리얼에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다가 건물 설치를 위한 토지 굴착하는 거 있죠? 절토나 성토는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리얼에 이미 조성이 완료됐어요. 완료된 대지에다가 건물 설치를 위한 토지 굴착할 때는 허가 안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허가 받아야 되는 사항은 기억, 디귿 두 가지 사항만 허가 받아야 되는 대상이죠. 자, 오른쪽 가시면 4번 문제 보시면 아까 우리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 변경하는 경우 이때 허가받지 않고 통지하는 경우 있죠. 이 사항이 중요한 사항, 경미한 사항. 경미한 사항일 때는 통지만 하면 된다는 거 있죠. 자, 기억하시면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는 경미한 사항 맞죠? 자, 사업 면적을 5% 범위 안에서 축소하는 경우 경미한 사항이 맞습니까? 그래서 사업기간이 단축되거나 부지 면적이나 연면적이 5% 축소되는 것은 경미한 사항이에요. 자, 이것의 관계 법령에 따른 개정이나 변경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도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거니까 경미한 사항이고 공간정보의 구축이 관리되는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법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 반영하기 위한 변경도 경미한 사항으로 보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것은 기억니은이에요. 기억니은 단축하거나 축소하는 거 이건 경미한 사항으로 봅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디귿 리얼도 있대요. 디귿 리얼은 우리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기존 시험에서. 자, 90페이지에 5번 문제 보시면 자,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물어보고 있습니까? 자, 이번에 도시공계획사업이 아닌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건축하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시장, 특별자, 시장구 3개 허가받아야 되는 거 맞습니까? 도시공계획사업이 아니면. 자,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를 위한 응급처치하는 행인교는 허가받지 않고 할 수 있는데 다만 3번에 응급처치하게 되면요 1개월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하면 되죠. 자, 4번에 개발행위를 하는 자는 그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하나 위해 방지 2, 환경오염 방지 3,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같이 제출해야 되죠. 그러면 허가권자는 이때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원칙은 며칠 내? 15일? 허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해야 됩니다. 아, 이거 15일을 30일로 이렇게 바꾸는 문제는 아니에요? 아주 치사한 문제입니다, 이거. 자, 92페이지 가시면 9번 문제 있습니까? 자, 우리 국토계획법상 허가권자는 개발행위가 신청 내용이 법령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허가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준 중에서 토지 형질 변경 규모에 설명이 잘못된 거 물어보고 있습니까? 아까 개발행위 허가 규모 이게 바로 토지 형질 변경 규모라고 했죠? 이 규모에 적합해야지만 허가받을 수 있거든요. 자, 우리 주거나 상업적에서는 토지 형질 변경하는 규모가 얼마 미만? 1만 미만이 되죠? 자, 3번에 공업지역은
공업, 관리, 농림재건 3만 미만이에요. 자, 보존 녹지나 자연환경 분재건 5천 미만입니다. 이 규모에 적합해지만 허가 준다고요? 자, 근데 2번 가시면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는 둘 이상의 용도지역 중 자, 전체 면적이 가반이 속한 용도지역의 규모를 정의하는 거죠? 두 개 용도지역에 걸치게 되면 각각 규정을 정합니다. 자, 오른쪽 가시면 자, 11번 문제가 작년에 나왔던 문제고요. 참고해 보시고요. 자, 12번 문제 보시면 자, 국토계획법상 성장관리계획 내용에 해당하는 것 모두가 했습니까? 자, 성장관리계획 내용 속에는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배치나 형태, 색채, 높이에 관한 계획, 환경관리나 경관계획 이런 내용들 다 포함되는 거 맞습니까? 단 거기에 디귿에 조심하실 때 건축수는 있죠? 건축수는 포함되지 않아요? 지구단위 계획 헷갈립니다 이거. 다 포함된 내용 맞죠? 성장관리 계획에. 자, 94페이지 가시면 14번에 자, 국토계획법상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군, 초래로 정한 비율까지 건폐율, 용적률 완화 중할 수 있는데 빈칸에 들어갈 숫자 바르게 나열한 걸 물어보십니까? 자, 일단 1번에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은요. 자, 가의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건폐율 얼마까지? 성장관리계획 수립한 지역에서는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건폐율 50? 50. 자, 그리고 나에 가시면 이때는 농림지역에서는요. 생산관리, 농림, 녹지지역에서는 30까지 완화해 주죠. 그리고 디귿 가시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용적률 얼마까지? 125까지 완화해 주죠. 기역에 50, 니은에 30, 디귿에 125입니까? 그래서 답이 2번이 된다는 거죠. 자, 오른쪽에 15번 문제 있습니까? 올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좀 유의 봐두세요. 자, 개발행위 허가 제한에 관한 설명은 어떻게 했는데요. 자, 1번에 지금 보존할 필요가 있는 녹지지역이에요? 아까 치워버렸네. 약간 녹지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 서식하고 있거나 우량 농지로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녹지나 계획관리지역에서는 3년간 제한할 수 있는 거죠? 3년간. 그럼 1번 맞는 질문입니까? 자, 아까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적으로서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이 수립될 경우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적은 여기는 연장이 되는 지역이에요? 안 되는 지역이에요?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적은 2년 더 연장되는 지역이에요? 아까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적 지구단위 계획으로 지정된 적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2년 더 연장이 되는 지역이라고요? 그럼 이때 2년 더 연장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고 안 거치고? 안 거치고 2년 더 연장할 수 있죠? 자, 이번에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 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고 안 거치고? 안 거치고 제한기간을 5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사실은 2번도 사실 좋은 질문 아니거든요. 사실은 좋은 질문 아니에요. 원래 최초 3년 제한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요. 근데 2년 더 연장할 때만 연장 안 거치거든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사실은 이 지문도 나중에 본시험 때 가서 문제 제기하면 문제 제기될 수 있어요. 제기될 수 있다고요. 자, 3번에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최장 3년간 허가 제한할 수 있습니까? 자, 4번에 지구단위계획 수립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최장 5년 동안 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 개발행위로 미관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장 3년간만 제한할 수 있죠? 연장이 안 되거든요. 아, 이게 좀 어렵죠? 개발행위가 제한. 자, 16번 가시면 거기도 개발행위가 제한 나 있습니까? 등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건데요, 이번엔. 자, 1번에 개발행위로 인하여 문화재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문화재 조사 발굴이 끝날 때까지 1회 2년 범위에서 제한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자, 개발행위로 인해서 주변의 환경이나 경관, 미관, 문화재 등이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연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최장 몇 년간만? 3년간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연장할 수가 없다고요? 자, 이번에 기반시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된 적은 연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기반시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된 적은 5번 지역이라고 5번. 맨 밑에 5번 지역. 그건 연장이 되거든요. 그럼 최장 5년간 제한할 수 있고,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된 지역은 중앙이나 지방도시 내 심의 거치지 아니하고 1회 2년 이내 기간 동안 제한기간 연장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아, 이게 헷갈립니까?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된 지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3개 지역에 대해서는요. 그럼 3번이 답이죠? 자, 4번에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경우 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시도에서는 관계 시장구수는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해야 됩니까? 자, 아까 국장이나 시도의사 시장구수가요. 해설도 지워버리세요. 아까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국장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가요. 나중에 이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가진 허가권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때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총 5개 지역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했죠? 5개 지역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있는데, 그럼 이 5개 지역에 대해서 최초 3년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고자 할 때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해야 돼? 아니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는 게 아니고요. 그 4번의 해설도 잘못됐어요. 툭 치워버리세요. 이때 개발행위를 제한할 때 국장이 제한하고 있을 때는 중앙도시위원회, 시도지사 시장구수가 제한하고 있을 때는 지방도시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고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는 게 아니고. 해설 지웠습니까? 네. 자, 5번에 도시계획위원회를요, 국장이 할 때는 중앙, 시도지사 시장구수 할 때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제한해야 된다고요? 자, 5번에 개발행위가 제한 지역 등을 고시한 국장, 시도지사 시장구수는 해당 지역에서 개발행위를 제한할 사유가 없어진 경우 제한기간이 끝난 후에 지체 없이 그 제한을 해제해야 될까요? 끝나기 전이라도 지정할 사유가 더 이상 없어졌으면 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지체 없이 그 지역을 해제해야 된다는 거죠? 끝난 후에 해제하는 게 아닙니다. 자, 오른쪽에 18번 문제 있습니까? 그게 작년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작년 시험에 공소기소 이게 단독 문제로 나왔다고요. 작년에. 그래서 여기서 물어보는 포인트는 그거거든요. 비행정관청의 시행자가 만약에 개발행위를 받아가지고 새로 설치하는 시설을 관리할 청에 무상으로 귀속되지만, 자, 종래의 공공시설 있죠? 종래의 공공시설은 본인한테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양도가 가능하다고. 비행정관청에게는 주로 물어보는 포인트가 그거거든요. 자, 그래서 공공시설 귀속은 단독 문제를 올해 안 물어볼 거예요. 올해는. 그래서 개발행위 아파트에서는 올해 아까 개발행위 허가받은 상황하고 허용되는 상황하고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있죠. 제한. 여기 대해서 올해 제가 예상하기에는 좀 물어볼 것 같거든요. 좀 유의해서 봐두시고, 자, 잠시 쉬었다가 65페이지에 기반시설 연동제 보도록 할게요.